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산악군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요즘 재판부 상간자 사건에서 좀 판결 변화가 생겨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간자 소송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소송으로 거의 정립이 돼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됐죠. 이제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할 거면은 이제 상간자 소송을 겁니다. 네. 또 이혼을 할 거면은 이제 상간자 소송도 걸고 이혼 소송도 거는데, 문제가 옛날 사람들은 피고 1, 2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혼 소송에 묶어서 했는데 네. 요즘은 뭐 따로 소송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피고를 분리를 해버려요. 소송을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간자 소송이 먼저 끝나요. 왜냐면 그냥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뭐 위자료 1,500, 2,000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먼저 끝나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누구의 책임으로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는가를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그때 위자료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재판부도 조금 새롭게 변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상간자 사건도 원고가, 저희는 피고 사건인데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가단 사건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민사소송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오니까 자기도 맞소송을 걸면서 이제 이혼 소송으로 갑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에서 당연히 이제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돼요. 그 기간 동안 또 1년이 걸리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재판부한테 우리는 좀 빨리 끝나고 싶으니까 판단을 해달라고 하니까 재판부께서는 작년에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그 이혼 소송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사건은 계속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변론이 지금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바람핀 사람이 가장 제일 잘못이다라고는 하겠지만, 알고 봤더니 그 바람을 피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바람핀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왜 바람을 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자기는 파탄이 났고 자기 남편한테 수년간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파탄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바람이라고 표현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줄 알고 좀 어울렸는데, 이걸 어떻게 바람이라고 표현을 할 거며 내 배우자한테 내가 왜 이 위자료를 줘야 되냐, 그리고 재산분할 왜 하나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니까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이혼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동등하다, 그 기책사유는 동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상간자 소송을 제가 맡았었는데, 피고 사건을 맡았었는데, 그 사건 역시 이 부부 간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상간남한테 그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겠냐, 그래서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부부 중 일방이 이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치하면서 그 반소, 본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하는 판단을 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뭐 참여한 제3자, 즉 상간녀, 상간남에게 대한 그 청구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법원이 이런 걸 작년 6월 27일이거든요. 이 대법원 판결,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의 이제 지방 법원으로 쭉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 2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피고 2도 이 판례를 내밀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나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 이혼 소송을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조금 재판을 딜레이 시켜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돈은 줬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이혼은 끝났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를 서로 못 주고받아. 그래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상담을 했던 예전 의뢰인 사건인데, 저희 피고 2거든요. 피고 2는 돈을 다 줬어요. 5천만 원이 나왔고, 피고 1, 2가
그러니까 피고인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줘라라고 판단을 했고 피고인은 거기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혼 소송에서 저희는 그냥 2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소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해서 위자료를 주고받는 게 없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검토 중에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도 항소를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었으면은 얘네들끼리 그냥 위자료 없다고 합의를 할 때 우리도 곁다리 끼어가지고 그럼 위자료 없습니다라고 하고 끝낼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끝냈으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혼 소송을 하면서 피고가 성관조 소송을 받았을 때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은 이런 법리를 들어가지고 재판부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원고한테도 좀 설득을 해서 우리는 좀 일찍 끝내자. 대신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소송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민사소송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혼 청구를 해가지고 가정법원 사건으로 이송이 된 경우에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청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